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네. 여러분, 먼저 제가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게시탐정이 이렇게 정치 얘기를 오래 이어가는 타입이 아닙니다. 근데 워낙 좀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시리즈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좀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만 이제 이 주제로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게시탐정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이 지금 한창 이어지고 있잖아요. 정말 뜻있는 분들은 통탄을 금치 못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1일 1망언, 무속 논란, 그리고 경선 후보들 가운데 가장 비리 내역이 많기도 해요. 보세요. 왕이 될 상, 손가락 씻기, 정법 스승, 이런 무속 논란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만은, 자, 보세요. 본인, 부인, 장모 관련돼가지고, 이게 검찰 수사 재판이 한두 개입니까, 이게? 이런 걸 덕지 붙인 채로 대체 대선 본선을 뭔 수로 이길 건지 제가 심히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문제는 애초에 이 윤석열이란 자는 보수 우파와 전혀 관계가 없던 순수 좌파였다는 겁니다.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을 최악의 부정선거라고 했던 윤석열 검사입니다. 3.15 부정선거를 능가한 최악의 부정선거 18대 대선, 짓밟힌 국민 주권과 헌정회복 지킴이를 자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쳐버렸죠, 진짜. 이런 자의 눈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러니 보세요. 윤석열의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죠. 경제공동체니 국정농단이니 온갖 누명을 씌워가지고. 다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해요. 돈 한 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뇌물죄를 씌우고 파멸시켰죠, 한 사람을. 이것도 모자라서 다음,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구속시켜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겠죠. 다음, 거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끝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박 대통령을 파멸시키고 괴롭힌 공으로 문재인한테 검찰총장 자리를 선물 받은 건가요? 거기다가 동성애 옹호자입니다. 전광훈 목사를 구속하는 것도 주도했어요. 이런 좌파 괴뢰가 어떻게 우파 대선 주자가 됐는지 심히 의문입니다. 이것은 세계 정치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상한 일이에요. 과연 윤석열은 어떻게 우파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윤석열은 특검을 거쳐서 검찰총장이 될 때까지만 해도 순도 100% 좌빨 앞잡이의 문재인의 하수인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윤석열에 이어서 법무장관으로 새로 내정된 자가 조국이라고 하는 순도 200% 주사파 칼잡이였네.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은 우파 진영에 있어 큰 위기였습니다. 그가 법무장관에 임명되어 칼을 휘두르게 되면 보수를 불태워버리는 것은 빈말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죠. 그것만은 막아야 했고 조국을 지키려면 조국을 조져야 했습니다. 보세요. 그 당시 본 게시탐정이 홍영락 TV에 출연해가지고 조국 법무장관 임명은 반드시 자유한국당에서 막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방송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황교안이 당대표로 있던 한국당은 그야말로 무력함의 극치를 보였고 황교안 체제의 한국당이 조국을 막아내는데 실패하면서 법무부가 그대로 장악될 위기에 처해졌던 겁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 원죄가 황교안한테 있네. 바로 그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으니 검찰총장 윤석열이 법무장관 조국을 찌르면서 태클 걸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조금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보면 문재인 계파 내부의 충성 경쟁이고 좌파들끼리 자중질환을 벌인 거지만 둘이 손발을 맞춰 보수를 불태울 줄 알았더니 자기네들끼리 멱살잡이를 하고 있으니 보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조국만은 조져놓고 봐야 된다는 생각에
그 반대편에 선 윤석열을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일종의 이의제의로서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한 전략적 응원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이용 가치는 법무장관 조국을 최대한 물어뜯어 문재인 정권을 혼란시키고 타격을 입히는 것까지였는데, 조국에 이어 추미애까지 윤석열의 싸움이 길어지면서 우파들의 응원도 길어지게 되고, 너무 오랫동안 역할에 몰입하다 보니 이 메소드 연기가 지나쳐서 그게 역선택이자 연기이고 작전상 응원인 걸 깡그리 잊어버린 채 진심으로 응원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메소드 연기를 하다 보니 그것에 몰입해버려서 스스로를 미혹해버린 보수 우파들은 진짜 윤석열이 문재인과 주사파 정권을 쳐부수고 우리나라를 구원해줄 대안이라고 믿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고, 돈에 미친 그 무슨 우파 유튜버라는 자들은 윤석열의 본색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허상으로 이미지를 더 씌워줌으로써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우파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주사파 정권이 세워지게 만든 그 인생 전체가 좌파 앞잡이에 이 정권 하에서 충실한 문재인의 사냥개 노릇을 했던 자가 보수 우파의 희망이 되고 대안이 되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까지 서게 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국민주권이 무엇인지, 참정권과 투표권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누군가를 빨아주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데만 익숙해 있던 정말 처참한 수준의 국민성과 노예근성이 세계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정신나간 상황을 만들어내었고, 만약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이 이기기라도 한다면 내년 대선은 이쪽 저쪽 모두 좌파 후보가 출마해 있는 대참사가 벌어질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요, 백성들을 다스려줄 왕을 옹립하는 게 아닙니다. 민초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소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수 우파의 가치를 가장 잘 지켜낼 수 있고 우파 국민들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하수인, 앞잡이, 심부름꾼을 국민의 판단과 권리로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서기 2021년을 사는 사람들이 마치 기원전 2021년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분들이 어버이 수령님을 찾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마귀 역사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말이죠.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